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코넬 대학교 크리스 슈 교수님 연구실의 박사후 연구원으로 있는 최기백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 주제는 3포톤 현미경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생쥐의 림프 노드의 표면에서 바닥까지 전체 깊이에 대해 영상화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림프노드는 보시는 그림과 같이 림파틱 베슬로 연결된 림프 순환의 중간에 위치한 그 장기로서 림프액이 혈액 순환으로 돌아가기 전에 거쳐가는 감시망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장기입니다. 림프노드는 다양한 면역세포들로 가득 차 있으며 이런 면역세포들은 특이적 항원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림프절 내부를 이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림프노드 내에 존재하는 면역세포들의 움직임을 연구하기 위해서 생체 내 세포들의 움직임을 직접 영상화하는 기술인 다양한 인트라바이탈 현미경들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90년대에는 일반 형광 현미경을 이용하여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검은 이러한 가지 모양의 혈관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가지 모양의 혈관들 안에 하얀색 점으로 보이는 형광 표지된 면역세포들의 움직임을 직접 관찰하였습니다. 하지만 초점 이외에 발생하는 백그라운드 신호로 인해서 영상의 컨트라스트가 매우 낮고 깊이 정보가 없이 2차원적인 움직임 정보만 획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2년 이후에 사이언스 저널에 동시에 발표된 이 두 논문에서는 처음으로 각각 콘포컬과 투포톤 현미경 기술을 이용하여 림프노드의 하이 컨트라스트 단층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세포들의 3차원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2년 이후에 지난 20년간 콘포컬과 투포톤 현미경을 이용해서 림프노드 내에 일어나는 다양한 면역세포들의 상호작용들이 밝혀져 왔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B세포의 절미널 센터 형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움직임들, 그리고 마크로파지들이 안티젠을 캡처링하는 그러한 인터랙션, 그리고 T셀, B셀들의 상호작용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러한 T셀과 B셀들의 상호작용들을 그 림프노드 내에서 직접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콘포콜과 투포톤 현미경 기술들은 각각 100 마이크로미터와 200 마이크로미터 정도 깊이까지만 이미징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는 대략 700에서 10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마우스의 림프노드의 전체 두께에 비해서 아주 작은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더 깊은 영역에서 일어나는 면역세포들의 상호작용을 밝혀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3포톤 현미경 기술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생쥐 내의 림프노드를 영상화하였습니다. 3포톤 현미경 기술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장파장의 레이저를 사용을 함으로써 투과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520나노미터 대역의 녹색 형광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480나노미터의 파장의 빛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익사이테이션 시키는 것을 원포톤 익사이테이션이라고 하며 2포톤과 3포톤은 각각 2배와 3배 더 긴 파장의 빛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더 긴 파장의 빛을 사용하게 되면 더 깊게 투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더 긴 파장의 빛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 빨간색 점선으로 보이시는 선을 따라가 보면 파장이 길수록 스캐터링, 즉 산란의 영향을 적게 받아서 어테뉴에이션 랭스가 더 길어지게 됩니다. 어테뉴에이션 랭스라는 것은 빛이 조직을 투과할 때 세기가 2의 마이너스 1승으로 떨어질 때의 깊이를 뜻합니다. 따라서 어테뉴에이션 랭스가 길다는 것은 더 깊이 투과를 잘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조직을 투과할 때 산란뿐만이 아니라
보시는 여기 파란색 점선 그래프에 나타난 그 빛의 흡수에 대한 영향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산란과 빛의 흡수 정도를 모두 고려를 하게 되면 지금 초록색 실선 그래프와 같이 파장에 따른 attenuation length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빨간색 별표로 표시된 1300나노미터와 1700나노미터가 그 가장 투과가 잘 되는 그 레이저 파장의 대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운이 좋게도 이 1300나노미터와 1700나노미터의 빛은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 녹색과 적색 형광을 익사이테이션 시키기에 그 좋은 3포톤으로 익사이테이션 하기에 아주 적합한 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파장을 사용하는 이제 한 가지 장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3포톤 익사이테이션은 그 초점에서만 형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를 아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를 줄여서 하이 컨트라스트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컴포컬이나 일반 형광 현미경과 같은 원포톤 익사이테이션의 경우에서는 레이저의 빛이 조직 내로 투과하는 그런 경로 내에 존재하는 모든 플로레센스가 익사이테이션 되게 됩니다. 따라서 포커스 외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모든 플로레센스가 백그라운드 신호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하이 컨트라스트 이미지를 얻기가 참 힘듭니다. 하지만 투포톤의 경우에는 이러한 초점에서만 형광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하이 컨트라스트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투포톤의 경우에도 더 깊은 영역의 그 영역을 이미징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파워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레이저 파워를 올리게 되면 표면에서는 아주 하이 파워 레이저가 조사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투포톤의 경우에서도 아주 강한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깊은 영역의 조직을 이미징하게 되면 투포톤의 경우도 그 강한 백그라운드 노이즈로 인해서 그 하이 컨트라스트 이미지를 얻기가 힘들게 됩니다. 하지만 투포톤의 익사이테이션의 경우에는 형광 신호가 파워의 제곱에 비례하지만 3포톤의 형광 세기는 파워의 세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투포톤에 비해 더 초점에 한정되어 형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투포톤에 비해 3포톤 익사이테이션의 경우 백그라운드 신호를 더 서프레스 하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더 깊은 영역을 이미징하더라도 초점에서만 형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줄이고 하이 컨트라스트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02년 1화이프에 발표된 그 2포톤과 3포톤 비교한 영상인데요. 이미지인데요. 오른쪽 바와 같이 마우스 브레인에서 그 깊은 영역의 혈관을 이미징할 때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이렇게 2포톤의 경우 많은 반면에 3포톤의 경우 거의 900 마이크로미터 깊이까지도 아주 혈관을 하이 컨트라스트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3포톤 마이크로스콥 기술은 제가 소속된 코넬 크리스츄 교수님 랩에서 2013년 마우스 브레인의 네오콜텍스 및 히포캠퍼스 CA1 지역까지 이미징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몇 년 동안 다양한 그룹에서 3포톤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의 3포톤 현미경 기술들은 주로 뇌에서만 이루어져 왔습니다. 뇌 영상화에서는 대부분 신경세포들을 영상하지만 제가 관심 있는 면역세포들은 3차원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신경세포들 이미징보다 상대적으로 더 빠른 이미징이 요구가 됩니다. 생체 조직 깊은 영역에서 하이 스피드로 이미징하기 위해서는 높은 펄스 에너지와 높은 하이 에버리지 파워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이 펄스 에너지와 하이 에버리지 파워의 조건에서 생체 조직은 간혹 데미지를 입게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원포톤 익사이테이션의 경우에서는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파워만 필요하기 때문에 continuous wave 레이저를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원포톤에 비해서 투포톤 익사이테이션의 경우에서는 물리적으로 이러한 투포톤 익사이테이션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러한 투포톤 익사이테이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짧은 시간에 하이 피크 파워 레이저를 조사할 수 있는 그러한 하이 펄스 에너지 레이저를 사용하게 됩니다. 3포톤의 경우에는 2포톤의 경우보다 3포톤 익사이테이션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2포톤보다 3포톤이 더 하이 펄스 에너지와 따라서 그에 따라서 하이 에버리지 파워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이 에버리지 파워에 의해서 히팅 데미지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히팅 데미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2포톤에 비해서 3포톤의 경우 펄스의 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펄스의 수가 결국 이미징 속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펄스의 수를 최대한 높여야지 빠른 이미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데미지를 주지 않는 한에서 깊은 곳에서 하이 스피드로 이미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안전한 레이저 조건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레이저에 의한 데미지에 관한 연구가 마우스 브레인에서 수행되어 왔습니다. 네, 데미지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하이 펄스 에너지에 의한 non-linear focal 데미지와 이제 하이 에버리지 파워로 인한 히팅 데미지가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첫 번째 연구는 펄스 에너지를 특정 깊이에서 높여가면서 펄스 에너지를 높여가면서 뉴런의 피지컬한 데미지를 관찰하였고, 그리고 두 번째 논문에서는 에버리지 파워를 높여가면서 히팅에 관한 민감한 그러한 프로틴 익스프레션 레벨들을 관찰한 논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브레인에서 그러한 레이저 조건들을 연구한 논문들이 있어 왔지만 림프노드에서 면역 세포들의 움직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림프노드에서 다양한 펄스 에너지와 에버리지 파워를 조사한 뒤에 이러한 조건에서 림포사이트들의 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3포톤으로 마우스 림프노드를 이미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마취된 생쥐의 왼쪽 무릎 뒤에 위치한 팝리티얼 림프노드를 노출시켜야 합니다. 피부를 절개를 하고 주변 지방 조직들을 제거를 한 다음에 커버 글라스를 덮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림프노드입니다. 림프노드는 대략 1mm 정도의 다이아미터를 갖고 있는 작은 조직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히팅 와이어를 두었고, 그리고 림프노드 가까이에는 템퍼러처 센서를 둠으로 인해서 노출된 림프노드의 온도를 36.5도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온도 유지가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히팅 시스템을 갖추지 않을 경우에 이러한 노출된 림프노드의 온도가 28도 정도가 되는데 이러한 온도 조건에서는 기존 36.5도의 피지올로지컬한 컨디션과 다르게 림프사이트 속도가 매우 현저하게 감소되기 때문에 이미징하는 동안 이러한 36.5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림프노드에서 이제 레이저 파워를 올려가면서 림포사이트들의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림 A와 같이 같은 위치에서 10분짜리 영상을 4번 연달아 측정을 하였습니다. 각 영상에서는 레이저 파워를 그 점차 증가시켜 2배, 3배, 6배로 증가시켜 가면서 이렇게 림포사이트의 속도를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영상에서 같은 위치에서 이러한 4번 연달아 그 림포사이트들의 움직임을 측정함으로써 보시는 그래프 B와 같이 15mW, 31mW, 48mW의 레이저 조건에서는 림포사이트들의 속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 반면에 96mW를 주었을 때는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림 A와 같이 평균 레이저 파워의 변화뿐만 아니라 펄스 에너지를 함께 변화시켜 갔을 때 림포사이트 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하였으며 여러 생지들을 이용을 하여 반복 실험을 한 결과 아래 그림, 아래 그림과 같이 그래프 B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다양한 평균 레이저 파워, 에버리지 파워와 그리고 포커스에서 다양한 펄스 에너지를 바꿔가면서 이제 측정한 결과를 이제 림포사이트 벨로시티 컬러 맵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각 점에서 각 데이터 포인트에서 이러한 동그라미 모양은 딱히 속도의 변화가 현저하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고 세모 모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그 속도가 감소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80mW를 더 넘겨서 그 파워를 증가시켰을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림포사이트 속도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우를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80mW 그보다 작은 조건에서도 펄스 에너지를 높일 경우에는 펄스 에너지가 대략 4.3 나노줄 이상이 되면 에버리지 파워가 낮은 조건에서도 이러한 림포사이트들의 속도가 현저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점선 박스 내에 존재하는 그 레이저 조건을 사용을 하여 이미징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들은 그 레이저 파장이 달라지면 이러한 조건들도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1300 나노미터의 그 레이저 파장을 사용을 하여 GFP 익스프레션이 되는 림포사이트들을 측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보통 RFP와 같은 적색 계통의 형광을 이미징하기 위해서 더 적합한 1650 나노미터의 파장 레이저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0mW 이상의 파워를 주었을 때 림포사이트들의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40mW에서 50mW를 넘어가게 되면 림포사이트들이 아예 멈춰버리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낮은 파워에서는 이렇게 세포들의 움직임 트랙들을 이렇게 랜덤하게 볼 수가 있는데 50mW가 넘어가게 되면 트랙들이 다 멈춰버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었고 추후에 이미징을 한 이후에 그 죽은 세포들을 확인할 수 있는 마커인 PI 다이를 주입을 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징했던 영역들의 세포들이 PI 다이로 염색되는 것으로 봐서는 1650 나노미터 파장에서 40mW 이상의 파워는 림포사이트들의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이제 초래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안전한 레이저 조건들을 사용을 해서 림프노드에서 얼마나 깊이 이미징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림프노드 표면에서부터 깊이 내려가면서 혈관들을 이미징하였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녹색 형광 물질로 혈관을 염색한 경우에 1280 나노미터의 파장을 사용을 하여 3포톤 이미징을 했을 경우 표면에서부터 800 마이크로미터까지 이미징을 할 수 있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초록색은 녹색 형광을 뜻하고 하얀색은 Third Harmonic Generation이라고 해서 라벨 프리 이미징입니다. 이러한 Third Harmonic Generation은 Refractive Index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 그런 인터페이스에서 발생하는 인트린직 시그널로서 보시는 바와 같이 림프노드 바닥 아래에 존재하는 아디포사이트들에서 이렇게 많은 시그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아디포사이트들을 이미징함으로써 여기가 림프노드 바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이미지를 통해서 3포톤 현미경을 림프노드 전체 깊이에 대해서 이미징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장파장의 레이저를 사용을 하여 적색 형광으로 염색된 혈관을 이미징하였을 경우에 이 이미지는 거의 900 마이크로미터까지 깊이 영상한 이미지이고, 그리고 대략 840 마이크로미터 깊이에서 림프노드 아래에 존재하는 아디포사이트들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도 이제 림프노드 전체의 깊이에 대해서 그 혈관들을 잘 이미징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3포톤과 2포톤이 과연 정량적으로 얼마나 투과 깊이가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열에서는 각각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은 각각 1280 나노미터의 3포톤과 920 나노미터의 파장을 사용한 2포톤 이미지 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얕은 영역 100 마이크로미터 깊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300 마이크로미터 깊이를 들어가게 되면 3포톤의 경우에는 아주 클리어한 하이 컨트라스트 이미지를 보여주는 반면에 300 마이크로미터 2포톤의 경우에는 아주 흐린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3포톤의 경우에는 600 마이크로미터까지 내려가더라도 컨트라스트가 아주 좋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에서 보이는 이미지의 경우에는 이러한 2포톤과 3포톤의 차이가 단순하게 더 긴 파장의 레이저를 사용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2포톤과 3포톤의 인트린직한 차이에서 나는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장파장의 레이저를 사용하여 2포톤으로 이미징한 것입니다. 1280 나노미터의 2포톤 익사이테이션을 이용을 하여 알렉사 플로어 647이라고 하는 그 NIR 대역의 다른 그 염색 약을 사용을 하여 같은 혈관을 이미징하였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920 나노미터의 2포톤과 비교를 하였을 때 300 마이크로미터에서 좀 더 하이 컨트라스트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0 마이크로미터까지 내려왔을 경우에서는 같은 파장의 웨이브랭스를 사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2포톤의 경우에서는 그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심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3포톤에 비해서 더 선명한 이미지를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말은 장파장의 그 빛을 사용을 하여 산란의 효과를 줄임과 동시에 3포톤 익사이테이션을 통한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현저하게 줄여야만 림프노드 전체를 이미징할 수 있는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긴 파장의 1680 나노미터의 3포톤 익사이테이션을 사용했을 경우에 600 마이크로미터까지 아주 하이 컨트라스트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이미지별로 각 이미지의 혈관에 이렇게 노란색 선으로 표시된 이 부분에 형광 프로파일을 측정하였을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형광 프로파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얕은 영역에서는 이러한 그 네 가지 다른 방법으로 측정한 이런 형광 프로파일들이 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깊이가 더 깊어질수록 투포톤의 경우에서는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증가를 해서 컨트라스트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이미징 조건별로 깊이별로 다시 시그널 투 백그라운드 레이쇼를 측정을 해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920 나노미터의 투포톤 익사이테이션의 경우에서는 300 마이크로미터 깊이에 들어가면 벌써 시그널 투 백그라운드 레이쇼가 1에 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긴 파장의 투포톤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투가 깊이가 더 향상이 되지만 600 마이크로미터까지 깊이 내려갔을 경우에는 앞서 설명했다시피 3포톤에 비해서 같은 파장의 3포톤에 비해서 컨트라스트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깊이별로 형광 신호들의 감쇄 정도를 측정을 하였을 때 이러한 감쇄 정도를 측정을 하면 어테뉴에이션 랭스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테뉴에이션 랭스는 파장이 길어질수록 어테뉴에이션 랭스가 길어지게 되는데 3포톤과 2포톤의 경우 같은 파장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3포톤 이미징의 경우에서는 2포톤에 비해 긴 파장을 사용함으로써 스캐터링 효과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3포톤 익사이테이션에 의한 백그라운드 감소에 의해서 깊은 영역의 하이 컨트라스트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림프절 전체 깊이를 투과할 수 있는 3포톤 이미징 기술을 이용을 해서 림프노드 전체 영역에 대해 혈관 이미지를 획득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600 마이크로미터 바이 600 마이크로미터 사이즈의 G스택 이미지를 여러 위치에서 획득한 다음 이러한 획득한 모든 이미지를 좌표를 기준으로 리컨스트럭션하여 3디멘셔널하게 펌니티얼 림프노드의 전체 혈관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림프노드 내에는 위치별로 빛의 투과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은 파워를 위치별로 조금씩 더 증가시켜서 이미지를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존 투포톤 이미징으로는 접근하기 힘들었던 400에서 600 마이크로미터 깊이에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림포사이트들의 움직임을 영상화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깊이 대략 590 마이크로미터에서 625 마이크로미터 영역에서 림포사이트들이 파랑키마 영역에서 움직임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에서 관찰할 수 있다시피 Third Harmonic Generation 신호가 나타나는 혈관에서 그 림포사이트가 혈관벽에 붙고 이 혈관벽을 뚫고 림프노드 내로 유입되는 이러한 장면들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빠른 그 림포사이트들의 움직임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 혈관 내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이러한 림포사이트들을 이미징하였습니다.
2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이미지 사이즈의 이미지를 대략 0.44초마다 획득을 해서 혈관 내를 빠르게 지나가는 이러한 GFP 초록색으로 보이는 림포사이트들의 움직임을 영상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림포사이트들이 혈관을 통해서 림프노드로 들어왔다가 결국에는 림파틱 사이너스를 통해서 림프노드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이동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림파틱 사이너스를 라이브1 안티바디를 이용을 하여 빨간색으로 염색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영상과 같이 이러한 GFP 익스프레션 하는 림포사이트들이 파렌키마의 영역에 있다가 림파틱 사이너스 내부로 이동을 해서 흘러가는 것들을 영상화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이 이미지는 림파틱 사이너스 외부에 있던 림포사이트가 이러한 림파틱 사이너스 벽을 통과해서 내부로 유입되는 과정들을 추적하는 일련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적립한 3포톤 이미징 기술을 이용을 해서 기존 기술의 이미징 한계로 인해 해결할 수 없었던 몇 가지 생물학적 질문들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림프노드 내에서 T셀은 구역별로 속도가 다르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림프노드가 이렇게 있는데 림프노드의 메듈라 리즌과 그리고 서브 캡슐러 리즌은 파라코르티컬 리즌에 비해서 속도가 대략 반 정도밖에 반 정도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미징 깊이의 한계로 인해서 더 깊은 영역에 위치한 이러한 T셀 좀 깊은 영역에서 T셀들의 움직임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깊은 영역의 T셀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표면에서부터 그 T셀 존 전체 깊이에 대해서 이미징을 하여 세포들의 분포를 먼저 확인을 하였고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때는 두 가지 다른 T셀들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CD8 포지티브와 CD4 포지티브 두 가지 T셀들을 각각 다른 형광으로 염색을 하였고 이러한 세포들의 분포들을 파악을 한 다음 각 깊이별로 이러한 각 깊이별로 리얼타임 무비를 획득을 해서 각 깊이별 세포들의 움직임들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총 5개의 다른 림프 노드에서 같은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요. 보시는 첫 번째 행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림프 노드가 이렇게 있으면 빨간 박스가 림프 노드의 이미징한 구역을 나타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얀색 영역은 콜텍스 영역으로 T셀 존이 위치한 곳이고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위가 메듈라 리즌입니다. 그래서 깊이별로 세포들의 분포들을 먼저 보시면 두 번째 행은 세포들의 분포가 나타나 있습니다. CD8 T셀과 CD4 T셀들의 분포를 보시면 흥미롭게도 메듈러리 리전에 가까운 쪽으로 CD4 T셀들이 포진해 있고 그리고 메듈라 리즌과 좀 먼 쪽으로 CD8 T셀들이 포진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 깊이별로 측정했던 그런 움직임들, 예를 들어서 평균 속도와 모틸리티 코에피션트와 같은 이러한 T셀들의 움직임들을 측정했을 때는 깊이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CD8과 CD4 T셀 두 세포 간의 차이도 크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깊이별로 운동성에 별 차이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생각지도 못하게 CD8 T셀과 CD4 T셀의 분포 차이를 발견한 것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영역에서 이러한 차이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지스택 이미지를 획득을 해서 보이는 그림 A와 같이 아주 넓은 영역에서 두 T셀 타입의 분포를 분석해 본 결과 그림 B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CD8 T셀의 경우 콜티컬 사이드에 좀 더 많이 포진되어 있고 CD4 T셀의 경우에는 메듈러리 리전에 좀 더 치우쳐져서 분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비보 이미징 외에도 팜리티얼 림프노드와 인구이널 림프노드를 채취를 하여 크로스 섹션 이미징을 하였을 때도 같은 결과를 재차 검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포의 차이 결과는 이전 논문을 살펴본 결과 2019년에 이뮤니티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CD4 T셀 림프노드 CD4 T셀의 경우 림프노드 가장자리에 많이 치우쳐져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은 CD8 T셀보다 CD4 T셀의 그 EBI2라고 하는 케모 어트랙턴스 리셉터가 더 많이 발현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분포의 형태가 발생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CD4 T셀의 편향된 부분은 감염되는 상황에서 이런 시간 내에 효과적인 면역 작용을 일으키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에서 CD8 T셀에 대한 편향적 분포는 보고가 된 바가 없으며 앞으로 이러한 CD8 T셀의 편향적 분포의 원리 및 감염된 상황에서 이러한 편향적으로 분포된 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밝혀내는 것이 추후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염증이 진행되어 더 커진 림프노드에서 CD8 T셀과 CD4 T셀의 움직임이 어떤지를 3포톤 이미징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염증이 있는 림프노드는 표면에 콜라겐과 같이 다른 세포들이 이제 두꺼워지는 현상이 생기고 그리고 내부 구성되는 세포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빛의 산란이 더 심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징하기가 더 까다로워지는데 3포톤의 경우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2포톤에 비해 더 이미징을 잘 할 수 있을지가 궁금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플라메이션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미징하기 4일 전에 LPS를 생쥐의 발바닥에 주입을 하여서 팜림티얼 림프노드에 염증을 일으켰으며 CD8과 CD4 T셀을 다른 형광으로 염색한 다음 이미징 하루 전 또는 이틀 전에 혈관 주입을 하여서 이미징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오른쪽 그림은 림프노드 염증이 발현된 림프노드의 서페이스에서부터 대략 한 600, 700 마이크로미터까지 아주 하이 컨트라스트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테디 스테이트와 다르게 인플라메이션 스테이트에서는 T셀의 경우 200 마이크로미터 전에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는 B셀 포리클이 더 커지기 때문에 T셀 영역이 더 깊이에서 보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T셀들이 분포하고 있는 200 마이크로미터에서 대략 600 마이크로미터까지 100 마이크로미터 간격으로 실시간 T셀들의 움직임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분석한 결과를 보시면 평균 속도와 모틸리티 코에피션트를 측정을 하였는데 모틸리티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것은 측정하는 세포의
처음 위치에서부터 이 세포가 얼마나 빨리 더 멀어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 속도와 모틸리티 코에피션트의 경우 CD4 T셀의 경우 200 마이크로미터와 같이 아주 얕은 영역에서 CD8 T셀보다 더 속도가 더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CD4 T셀의 경우에서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 속도가 떨어지는 경향성이 나타나는데 CD8 T셀의 경우에서는 상대적으로 일관하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그 깊은 영역에서는 이러한 두 세포의 속도 운동성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흥미로운 결과가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으며 추후 더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며 아마도 깊이별로 DC 덴드리틱 셀의 분포 및 T셀과의 상호작용이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림프노드의 B세포들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B세포는 안티젠을 만나면 이제 액티베이션 되고 B셀 포리클에 모여서 저미널 센터를 형성하게 되는데 저미널 센터의 다크존과 라이트존에서 이러한 B세포들이 오가면서 하이 어피니티 안티바디를 만들어낼 수 있는 B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저미널 센터 내에서 B세포의 움직임은 안티바디를 만들어내는 원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미널 센터는 상대적으로 림프노드의 표면에 가까이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기존 투포톤 현미경으로도 활발히 이미징 되어 왔습니다만 저미널 센터의 사이즈는 그 염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주 다양한 사이즈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저미널 센터 내부에서 B세포들이 아주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큰 저미널 센터의 경우에는 깊은 영역을 이미징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저미널 센터의 B세포들을 개별 세포별로 이제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해서 C-gamma1 컨페티 마우스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 마우스는 저미널 센터 B세포에서 10가지 형광 단백질 발현 조합을 가지고 있어서 개별 세포들을 추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생쥐에 염증을 일으킬 안티젠과 어드주번트를 MP-오바와 알름을 이제 발바닥에 주입을 한 뒤에 8일에서 10일 뒤에 림프노드를 이미징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포톤에 비해 3포톤의 경우가 깊은 영역에서 아주 클리어한 그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00 마이크로미터의 저미널 센터 깊은 영역에서 2포톤의 경우 아주 흐린 이미지를 보여주는 반면 3포톤의 경우에 아주 클리어한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을 해서 아주 큰 저미널 센터의 다크존에서 얕은 영역과 깊은 영역에 위치한 B세포들의 움직임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저미널 센터의 다크존에 위치한 B세포의 운동성도 함께 비교를 해보았을 때 흥미롭게도 아주 큰 저미널 센터의 깊은 영역에 위치한 B세포가 큰 저미널 센터의 얕은 영역에 위치한 B세포보다 속도가 더 빠르고 이 B세포들은 작은 저미널 센터의 다크존에 존재하는 B세포보다도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3포톤을 이용을 해서 기존 2포톤으로 이미징할 수 없었던 큰 사이즈의 저미널 센터
그래서 밀집된 B셀들의 움직임을 분석할 수 있었다는 것이 큰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본 연구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어, 림프노드의 림포사이트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 3포톤 이미징의 레이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허용 가능한 레이저 조건들을 이용을 하여 살아있는 생쥐의 펌리티얼 림프노드 전체 깊이의 혈관 이미징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2포톤에 비해 3포톤이 얼마나 정량적으로 더 하이 컨트라스트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T세포들의 움직임을 T셀 전 깊이에 관해서 깊이별로 CD8과 CD4 T셀들의 움직임을 비교해 볼 수 있었고요. 이러한 CD4 T셀과 CD8 T셀이 깊이별로 별 차이가 나지는 않았지만 LPS를 유도한 염증 모델에서는 CD4 T셀이 더 깊은 영역에서 운동성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미널 센터에서 아주 밀집된 개별 비세포의 움직임을 분석할 수 있었고, 이러한 몇 가지 새로운 발견들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3포톤 이미징이 기존 2포톤 이미징으로 관찰할 수 없었던 그 림프노드 깊은 영역에서 발생하는 면역세포들의 상호작용들을 연구하는데, 앞으로 활발히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능할 수 있게 도와주신 저희 지도 교수님인 크리슈 교수님과 그리고 모든 연구실 동료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